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익숙한 얼굴 초대했습니다. 개그맨, 또 방송 진행자, 또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한글의 매력에 빠져서 한 20여 년 한글 공부를 한 한글 학자이고 한글문화연대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팔방미인 정재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지금 헷갈려 하실 것 같으세요. 팔방미인 맞잖아요. 아닙니다. 잘하는 건 없는데요. 이것저것 그냥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살에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고요. 한 10년 정도 무명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스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랬는데 그게 근데 이제 꽤 오래전이에요. 오래됐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늦게 이제 그 한글 운동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한글 역사를 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날이다 보니 그래도 오래간만이니까 좀 근황부터 소개를 해야죠. 지금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한국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또 한글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에 다니면서 뭐 한글 특강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나름대로 바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란 말은 모든 걸 다 잘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뭐 처음에 고백하셨듯이 맞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잘하는 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글이 평생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한글은 내 운명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너는 내 운명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 짜장면 책 쓰신 게 몇 년이에요? 그게 이제 1999년이죠. 20년 전이네요. 정확히 20년 됐네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책은 제 그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 그러니까 왜요? 사실은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이제 국어를 잘 몰라서 실수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짜장면이라고 익숙하게 발음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표준말이 자장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깨닫게 해준 사람은 배철수 씨입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자장면이었어.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과대표였다. 과대표가 아니라 과대표. 지금은 다 과대표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전에는 일단 뭐 자장면이 표준말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실제 이제 그 배철수 씨 말대로 그 자장면이라고 많이 썼더라고요. 발음도 그렇고 표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외람되게 이제 책을 하나 만들면서 그 얘기를 넣었는데 이제 그게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 내고 인기가 아주 폭락했습니다. 왜요? 짜장면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책 내고 또 이제 책이 궁금하셨는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죠. 뭐 그 정도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랬는데 아무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와서 꽂힌 거죠.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짜장면이 좋은데 왜 자장면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정서적인 거였어요. 잠뽕도 있었나요? 그게 이제 자장면이 맞아요. 잠봉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짬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의 이제 국수 우동. 이게 이제 일본 나가사키 쪽에 그쪽에 가서 지금 나가사키에 짬뽕의 원조 중국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참뽕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 발음이 세집니다. 마찬가지로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우리가 먹는 이 빵이라는 거, 이게 원래 포르투갈 말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팡이거든요. 팡인데 아무튼 이게 대한해협만 건너오면 세진다. 발음이 세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빵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자장면이었는데 짜장면이 된 건 바로 그런 그 불필요한 경험화 현상. 예. 근데 이게요, 이런 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한글이라는 것은 그 글자 자체가 발음 기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라고 쓰면은 이제 그라고 읽는 거죠. 쌍기역을 써야 이제 이게 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만일 짜장면이라면 그냥 애당초 그냥 짜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쌍 지읒을 써야 되는데 네. 쓰기는 그냥 지읒을 쓰고 네네. 읽기는 짜장면으로 읽고 네. 우리 그런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것뿐만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둘 다 맞는 걸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논쟁에서 제가 해방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자장면뿐만이 아니라 고추, 고추, 소주, 소주, 또 주꾸미 같은 경우에 성을 바꾸지 않습니까? 쭈꾸미.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필요한 경험화 현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맞지 않는 거죠. 경음화 그리고 격음화까지. 네네네. 둘이 합쳐지면 좀 비속어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있어요. 소리가 좀 세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스러운 비속어, 경험화라는 거는 욕, 뭐 이런 네네. 거.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참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할 때 우리가 쓸 때는 발전이라고 쓰지만 발전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경험화인 거죠. 예. 근데 이것을 빨전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20년 전 그 못해서. 책을 쓰신 게 네. 한글 사랑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책에 뭐 그 얘기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가 국어를 참 많이 모르는구나.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이제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거의 매일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히트곡이었죠. 솔리드입니다. 예, 뭐 이 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딱 소개를 했는데 끝을. 네. 그날 이제 어떤 그 시청자께서 아니 진행자가 여는 법칙도 모르고 무슨 진행을 하느냐. 끝을이 아니고 끝을이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운 여는 법칙인데 내가 이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왔고 심지어는 방송을 한다고 지금 마이크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상당히 자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음에도 신경을 써서 일단 연습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밤의 끝, 그러니까 신청이 딱 들어오면요. 미리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밤의 끝을, 이 밤의 끝을, 틀 이거 한 다음에 연습하고. 네, 솔리드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저부터 이제 고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국어를 참 많이 모른다 해서 이제 뭐 국어 관련 책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이효덕 선생님의 뭐 우리말 바로쓰기라든가 우리글 바로쓰기 또 이제 뭐 김상준 아나운서군요. 제가 항상 이름을 성을 헷갈리는데 김상준 아나운서가 쓴 그 방송 언어 연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국어학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책이 좋은데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나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편하게 보시는 것처럼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게 자장면.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제 그 뜻은 이 자장면, 짜장면 논쟁에 묻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장면이 상징이 됐습니다만 책 한 권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충분한 공부가 뒤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공부를 하셨던 거고 한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묶어서 책이 나온 게 20년 전이고 그죠? 본격적으로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 가고 석사하고 이렇게 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40살부터죠. 40살?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늦깎이 학생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그 사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국문과를 안 가고 왜 사학과를 갔어요? 한글 책 내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살면서 관심이 있는 게 방송이요. 일단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지금도 제가 그 천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국어, 우리 한글. 그리고 또 하나가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은 내가 방송국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전문가가 되자. 또 이제 이 국어, 한글 이거는 한글문화연대 이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자.
한글문화연대가 만들어진 게 언제죠? 2000년입니다. 아, 그 책 나오고 바로 다음 해.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대표였어요? 공동대표? 제가 처음에는 부대표였습니다. 부대표. 예. 그때 이제 대표를 하신 분이 바로 저한테 제 책을 읽고 그분은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뜻이 맞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글 운동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진 단체. 예, 예. 정치학자시죠. 김영명 교수님이라고. 교수? 예, 네네. 예. 예. 그때는 이제 한림대학에 계셨는데 네. 정년하셨죠 아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글 공부하시고 단체까지 만들어졌으니 네. 이제 이거는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 되겠다. 네.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네. 네, 그리고 평소 이제 관심인 역사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나는 이제 한글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학과를 갔는데 네네. 한글에 관련된 역사 공부로 네. 특화시켜서 네. 그게 이제 박사까지 간 거죠. 예. 그럼 몇 년도에 박사학위 따셨죠? 2013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와. 예. 그러면 40에 대학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한 1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박사논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이 조선어학회, 그 한글 학회 이제 활동 연구인데요. 해방 후에 이제 지금 이제 한글학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어학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런데 이 조선어학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해방 후에 이제 일제 때 고사 직전에 갔던 말살위기에 몰렸던 우리 민족어를 회복하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세우고 예. 이 언어 문제가 정리됨으로 해서 교육이 쉽게 아주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방 3년에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세우는 일,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 정말 그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지만은 조선어학회가 해방 후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언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뭐랄까 안정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 조선어학회가 일제 때 사실은 이 죽어가는 언어인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서 사전도 만들고요. 말모이. 네네. 예. 말모이. 얼마 전 영화로도 만들고요. 나왔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네. 그때 저는 그 영화를 가서 이제 봤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의사 표현의 수단이 아니고 이 말에는 뭔가 우리 정신이라든가 어리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어학회가 바로 그 사전을 만들면서 선결돼야 되는 이 맞춤법 문제,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걸 만들고 또 표준어 사정도 그때 합니다. 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까지 끝내놔요. 근데 요게 대략 한 11년 걸립니다. 11년 걸렸거든요. 요게요. 왜냐하면은 29년에 이제 그 사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1940년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까지가 이제 제정이 끝나기 때문에 대략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근대화라는 거, 근대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언어를 이렇게 체계화하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일제 치하였죠. 일제 치하였죠. 예. 그리고 일제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그렇죠.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리적으로 보면 그때 조선어를 하는 거는 바보입니다. 바보뿐 아니라 뭐 죽을 각오까지 해야죠. 실제 이제 이윤재 선생이나 한징 선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 때 그 옥에 갇히고 거기서 이제 옥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두 분은 사전하고 당신들의 목숨을 바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선어학회가 이런 그 언어의 정리, 통일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바로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통일된 그런 원칙과 기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없었으면 이제 해방된 후에 그때부터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박사 학위의 주제였다 이거죠? 네, 해방 후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쩐지 그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말씀이 길어지시더라고. 교수님 나와주셨어 갑자기. 그 전에는 방송인 개그맨이셨는데. 주제를 건드리니까 바로 교수님이 되시네.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인으로서의 최전성기는 언제라고 봐야죠? 제가 이제
79년에 데뷔해서 89년에 이제 청춘행진곡이라는 청춘행진곡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제 진행을 맡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시쳇말로 이제 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3, 4년이 아마 제일 뭐 인기가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개그맨 출신인데 이제 일반 그 교양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퍼즐 특급 열차 같은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뭐 유재석 씨라든가 또 뭐 김구라 씨라든가 뭐 박명수 씨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진행자로서 요것을 제가 처음 그래도 그 길을 닦지 않았나 하는 문을 여셨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을 열고 길을 좀 닫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기억에는 한참 잘 나가시던 때거든요. 네. 본인은 지금 약간 꽉 꼈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 기억은 안 그래요. 네. 상당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예.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걸 그러면 방송 일을 접으면서까지 학교를 간 거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 일이 갑자기 없어져서 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그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은 이제 천직인데요. 천직을 뭐 버린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공부를 할 때 생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더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만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낮에는 방송에서 일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야간 학부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밤에는 그러면은 주경야독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사 졸업하고 석사 때까지도 제 생각대로 됐는데요. 석사 이후에 이제 박사 가면서는 방송 쪽으로는 좀 멀어지고요. 연락이 안 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니 시리즈 그 드라마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그 미니 시리즈 섭외를 받았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 촬영 스케줄하고 학교 수업이 따닥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는 주경야독이 안 되죠. 안 되는 드라마는 거죠. 낮에 계속 찍어야 그래서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미니 시리즈를 포기했죠. 그리고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에 뭐 나름대로 전념을 한 건데 그 이후로는 그 전화가 잘 안 오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는데도 전화가 잘 안 와서 뭐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좀 방송국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재환 씨는 공부한대, 뭐 연기 안 한대 이렇게 소문 났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원한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그런 뜬 소문을 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천직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방송에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공부를 하다가도 보통 휴학을 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어떻게 꾸준히 그걸 하셔서 또 석사하고 또 사실 박사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논문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뭔가를 좀 잘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이렇게 하다가 검은띠를 따고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포기하고 또 이제 뭐 주산 이런 거 배우다가도 몇 달 배우다가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네요. 내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제가 정말 간절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사실은 이제 논문 쓰는 게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한 2번 정도 고비가 있었거든요. 나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공부도 이거 이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 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소질이 부족하면 이 공부는 내 일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만학도 아닙니까? 나이 50 넘어서 논문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리고 좀 남자는 좀 뚝심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옆에 저를 지탱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좀 어려운 고비 네, 이런 거를 넘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분명히 바탕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바탕에 그죠? 예, 바탕에 제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지탱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예요? 물론, 그러니까 제가 한글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글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비로소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식인들만 전유했던 그 독서의 즐거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지식과 학문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강한 정체성, 중국 문화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것까지 심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글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한글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한글을 지키고 이걸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키워나가는 이런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늘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한글은? 한글은 그냥 이제 당위와 의무입니까? 우리 말이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내가 국어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책을 갖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한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빠지는 거다. 나도 모르게 아마. 사랑에 많이 빠지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에 많이 빠지셔서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거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이제 빠진 건데요.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니까 무조건, 우리 글이니까 무조건 이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위로. 이를테면은 다 바꿀 수 있지만 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말 이런 말도 하듯이 이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글 자체로 놓고 봐도 이 글자가 정말 매력적인 글자입니다. 일단 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일단 배우기가 쉽고요. 쓰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요. 2013년인가.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직관적인 문자다. 가장 쉬운 문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이 IT 강국이 된 데는 한글이 바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15세기에 이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이런 디지털 환경, 이런 세상까지 그럼 내다보신 건가? 그런 정도로 이 한글이 이 디지털 환경에 잘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글의 가장 큰 매력,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세종서문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니까 내가 쉬운 글자를 만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셨지만 훈민정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이런 세상, 그러니까 그때는 봉건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근대, 현대인데요. 과연 이런 민주주의 이런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런 세상을 생각하셨다고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글자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글자의 주인인 그런 어떤 국민, 또 국민이 또 나라의 주인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네요.